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공부는 왜 해야 하는 거지? 이 질문이요, 정말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질문 같은데, 오늘 철학자 이정우 교수가 내놓은 아주 근본적인 답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의 철학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한테 공부는 도대체 뭘까? 어떤 의미일까? 아마 사람마다 떠올리는 그림이 다 다를 거예요. 그쵸? 아마 많은 분들이 왼쪽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공부? 그거 그냥 스펙 쌓고 자격증 따고 뭐 먹고 살려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철학자 이정우 교수는 완전히 다르게 봐요. 공부는 그런 사회적인 의무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정신에 양식을 주는 아주 개인적이고 심지어 원초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우와, 공부가 원초적인 행위라니 좀 새롭게 들리죠? 그럼 이정우 교수가 말하는 공부의 새로운 정의가 대체 뭘까요? 핵심은 딱 이거예요. 공부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이정우 교수가 직접 쓴 글을 보면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해요. 공부는 사회적 의무보다 훨씬 원초적인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좋은 직장 얻고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 우리가 밥을 먹어야 몸이 살잖아요? 그것처럼 공부는 정신을 살게 하는 행위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원초적 행위라는 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영혼을 돌보는 행위라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이정우 교수는 우리 몸의 건강과 정신의 건강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똑같다고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좋은 음식 찾아 먹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잖아요. 영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정우 교수의 철학에 따르면 지식이 바로 영혼이 먹는 음식이고 깊이 생각하는 사유가 영혼의 운동인 셈이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삶의 상태가 바로 정신의 건강이고요. 그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런 생각은 이정우 교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진 철학의 큰 줄기랑 맞닿아 있거든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너 자신의 영혼을 돌보라 이 말처럼 영혼을 가꾸는 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숙제였던 거죠. 이정우 교수 본인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이게 더 와닿아요. 어릴 때 푹 빠져서 읽었던 문학 작품들, 그리고 대학 시절에 파고들었던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읽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나라는 사람, 내 정신에 만들어간다는 아주 깊은 통찰이에요. 자, 이렇게 나를 돌보는 공부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사회 속에서 나를 지키는 공부로 확장됩니다. 이정우 교수는 좀 강하게 말하는데요.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공부를 안 한다는 건 스스로를 바보가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보는 그냥 지식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정치적 바보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을 둘러싼 이 거대한 힘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힘에 그냥 휘둘리는 존재, 즉 정치적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럼 그 거대한 힘, 그 소용돌이가 대체 뭘까요? 이정우 교수는 딱 4가지를 꼽습니다. 바로 국민국가, 자본주의, 과학기술, 그리고 대중문화. 지금 우리를 둘러싼 공기 같은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제대로 공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거대한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작은 조각배 신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공부의 목적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어야 해요. 공부는 경쟁이 아니에요. 방어입니다. 누구를 이기고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사회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뭘 공부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지키려면 대체 뭘 알아야 하냐 이 질문이 남죠. 다행히 이정호 교수는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방향을 딱 제시해 줍니다. 자, 이정호 교수가 추천하는 로드맵입니다. 딱 두 단계예요. 첫 번째, 19세기와 20세기 역사서를 읽어라. 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현대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비판적 사상들을 담은 책을 읽어라. 이건 세상을 꿰뚫어보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이 두 가지일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역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뿌리가 뭔지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비판 이론은 그 지도를 보면서 이 길은 왜 이렇게 났지? 라고 질문하는 법을 알려주죠. 뿌리를 알고 질문할 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냥 휩쓸려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사회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나를 돌보고 사회에서 나를 지키는 공부에 대해 얘기했죠. 이제 이정호 교수가 말하는 공부의 가장 마지막 단계, 궁극적인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삶과 더불어 노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 들 게 있잖아요. 나는 왜 살지? 세상은 왜 이래? 이런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삶이 너무 낯설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요. 이정우 교수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작은 나와 이 거대한 세상 사이에 있는 그 아픈 틈을 메우고 결국 삶과 화해하려는 노력? 그게 바로 공부가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정호 교수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철학의 본질적 문제는 단 하나이다. 어떻게 인생을 사랑할 것인가. 결국 모든 공부와 철학의 끝은 인생 왜 이 모양이야 하고 원망하는 걸 넘어서서 삶과 화해하고 더 나아가서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는 거죠. 이런 경지를 동양 철학에서는 천인합일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사는 것 자체가 더 이상 고통이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나와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는 상태. 이정호 교수가 말하는 공부의 끝은 바로 이 위대한 화해를 향해 평생 걸어가는 길 그 자체인 셈입니다. 결국 이정우 교수의 철학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나를 돌보기 위해서, 둘째는 이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삶과 화해하고 진짜 함께 놀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삶과 더불어 놀기 위해 어떤 공부를 시작하시겠습니까?